장안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장안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이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 안도감에 장 초반 좀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까지 보여졌는데요. 이 지지부진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수혜주들이 어제 이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혜주들이 오늘 장에서 역시나 주목을 받았는데요. 6년 만에 관광을 다시 한번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이준 코스메틱 등 다양한 수혜주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장에서도 아직까지 식지 않는 이 초전도체주들에 대한 열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이 파워로직스도 오늘 장에서 26%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도 장바구니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수익률 리뷰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한 발 더 앞서서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매매 전략은 강단 있게, 하지만 수익은 또 달콤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죠. 최서우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유부남 최서우입니다. 네, 전문가님.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로직스 지금 며칠째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 타임특가 종목 이 정도 수익률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또 테마성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 우리 자기님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누구보다 또 테마성 시장에 굉장히 강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 종목들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수익이 나왔던 종목들 좀 리뷰도 좀 해드리고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장바구니로 좀 많이 담아왔으니까 오늘 방송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일단 시장 정리부터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시장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다가 약간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거는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입 아프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경제 지표를 좀 앞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현재 시장 역시 CPI에 좀 주시를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일부 좀 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후로 가면 갈수록 이와 상승분을 좀 일부 좀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좀 여전히 불안한 물가 상승 요인에 좀 초점을 좀 맞추면서 오전에 좀 일부 개선이 됐던 투자 심리가 좀 일부 다시 반납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수세가 일부 다시 반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역시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미국의 주택 가격 역시 최근에 굉장히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불안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 좀 반납 부분이 있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부 좀 강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시점으로 해서 글로벌적인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여전히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좀 이탈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상승분에 반납이 되는 좀 가장 큰 역할이었다라고 오늘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이 좀 이어질 것이냐? 마찬가지로 일단 테마성 시장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내 지수를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견인 섹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수급이 좀 순환되면서 테마성 시장은 좀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자, 여전히 일단 추세선은 이탈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700포인트까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지수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호재성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부분의 해석을 통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부분들이 좀 나와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테마성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사실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여행 제한을 좀 풀면서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단 말이죠. 자, 근데 시장은요, 이러한 흐름들이 과거에서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다음 중국 소비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이슈,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게 됐을 때 화장품주들이 대표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긴 하지만 동시에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임주인데요. 게임주는 아직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살펴보면은 오늘 관련 종목들로 일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섹터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화장품주가 이제 가다가 일부 수급이 빠지면 결국에 게임주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수익으로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주 준비해 왔고요.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또 가격 전략도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가격 전략을 사실 좀 제시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 안에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격 구간 안에 들어왔으면 다시 한번 또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릴 거고 자,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21일 날 장바구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연속 상한가 가는 모습들이 또 어제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97%의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제가 어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 1차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딱 마침 이 1차 고점에서 일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은 나와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차 고점에서 일부 좀 밀려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차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간다면은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개장을 하면 일부 물량은 좀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가자, 들고 가자. 그리고 왜 어차피 나머지 물량을 또 현금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새롭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일부 현금화한
부분은 다시 좀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편성을 하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자라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오늘 또 상한가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워로직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시점이 시장에서는 다들 사지 말라고 했던 시점입니다. 왜? 재료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니까 사지 말라고 시장에서 많이들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자기님들한테 장바구니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물론 저 역시도 재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반발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30% 거의 40%에 가까운 그런 지금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 종목 역시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가격 전략 내에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종목을 들고 오면서 세 가지의 선을 좀 그어드렸고 이 세 가지 선 안에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오늘 상한가가 이 가격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대에서 또 마감을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분봉 흐름을 좀 잘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가격 구간에서 일부 또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즉 현재 이 가격 구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가격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이 가격 구간대를 넘어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살짝 이 가격 구간대가 돌파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시호가 때 가격을 말아 올린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럼 이 가격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 어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사실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전고점이었던 14,000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쯤에 이제 슬슬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장중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자기님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톡은 지속적으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랑 장중에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에이프로젠 같은 종목들 장중에 저랑 같이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계속 저랑 장중에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바구니 들어가기 전에 또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우리 앵커님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서우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서우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한가 특급 배송이긴 한데 이 에이프로젠 상한가 2번 그리고 파워로직스 상한가까지 계속해서 특급 배송 열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안에서도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계속해서 또 중국 소비주가 중국 수혜주들 요즘에 정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화장품주들이 요즘에 또 좋잖아요. 이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과거의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경험이 많은 자기님들은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화장품 주들도 중국 수혜주로서 굉장히 강한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만 결국에 화장품 주들이 빠지면은 또 중국 수혜주 혹은 중국 소비주로 다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 일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제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마트머니가 일부 유입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수급이 순환되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임주들 제가 오늘 장바구니로 좀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위메이드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넷마블 이렇게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컴투스랑 이제 넵튠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제가 타임특가 종목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타임특가도 오늘 제가 게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타임특가
때 나가는 그 종목명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또 특별한 선물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항상 반복되는 흐름들이었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또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런 어떤 재료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시장 흐름에서도 많이 확인이 됐었는데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한 가지 섹터가 가면은 거기서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에 하락이 나와요. 근데 하락이 나오고 끝이 아니라 다음 소비주들, 다음 중국 수혜주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화장품주들이 끝나고 수급이 물량이 빠지면 게임주들이 잘 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스마트머니가 관련 섹터적으로 또 유입이 되는 부분들 역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종목으로 또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이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또 강한 재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포착을 해야겠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테마주들이라는 거는요. sek터가 전체적으로 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긴 하지만 그중에서 재료가 가장 확실한 종목들이 결국에 주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이 개별 관련 종목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섹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또 선별을 해야겠죠.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은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외자 파노를 획득했던 기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파노라는 거는요. 중국 내에서 게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정부의 허락 없이 중국 내수 시장 내에서 게임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 이 파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 기업 중에서 이 파노를 획득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노가 이제 중국이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이제 게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로 우리가 좀 잘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중국 수혜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8월 23일 날 게임스컴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게임과 관련된 이제 큰 행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게임스컴이에요. 그래서 이게 8월 23일 날 독일에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펄어비스하고 넥슨이라는 기업이 현재 게임스컴에 참여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도 우리가 또 강한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이 예쁘게 지금 다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패턴 흐름을 보면은 둥근 바닥형의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딱 가격 구간이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임주들 다음 주에 강한 매수세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가격 구간대가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줄 텐데 자, 근데 그 위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점선으로 쳐져 있는 이 두 개의 선은요. 사실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 보통 이렇게 과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요. 이 사이의 갭이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받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를 한 9만 원 정도로 잡고 좀 대응을 하자. 다만 제가 이 점선을 그어온 거는 이때 단기적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점선을 좀 그어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우리 자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배열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종목이 현재 정배열을 좀 그려가면서 이쁜 상승을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이 종목은 기간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 보조지표는 항상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이 초록색 선이 기간이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이 종목이 나중에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때 그때 유용하게 쓰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즈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펄어비스랑 같이 8월 23일 날 게임 행사에 참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또 개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이제 게임 섹터의 매수세, 동일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넥슨이 이제 신작으로 출시한 게임인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최근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넥슨 게임즈의 전반적인 어떤 이 개선에 좀 도움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게임주라는 거는요, 결국에 제약주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제약주가 이제 개발한 이런 신약이 매출을 잘 내면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재료가 되거든요. 게임주는 마찬가지로 게임사들이 개발한 신작이나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게임이 신작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신작으로 발표한 블루 아카이브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적이 좋은가라고 살펴보면 최근 중국에서 이제 주요 마켓들, M 마켓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마켓들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호실적을 좀 내고 있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역시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이 종목은 차트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왜? 추세가 이탈이 됐어요. 자, 근데 제가 관성의 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종목은 지금 관성이 깨진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주식을 분석을 할 때 차트만 놓고 분석하지는 않아요. 차트만 놓고 보면은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장 때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선이 깨지면 안 되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식 시장에는요. 차트만 놓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상으로는 상승이 나오면 안 되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때 사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관성의 힘을 무시할 만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자, 제가 게임주들 다음 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관성의 힘을 깨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추세선이 이탈이 되고 나서요. 상향 후퇴하는 이런 패턴들은 종종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이 종목,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추세가 이렇게 있다가 이탈이 되고 다시 추세선 부근까지 상향 후퇴하는 이런 패턴들은요.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관성의 힘을 무시하고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그런 재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패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상향 후퇴되는 그런 패턴, 우리가 그걸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22,000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우리가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게임주를 좀 공략해본다라고 했을 때 목표를 잡잖아요, 보통. 그렇다면 이 단기 혹은 또 중장기 이렇게 전략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시점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목표를 잡으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화장품주가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매도 시점이 나올 때 그 물량이 이제 다른 섹터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고 그걸 이제 게임주로 제가 준비를 해온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서 항상 있었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과거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학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상승 흐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런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장 흐름이나 수급이 일부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포착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앞으로 계속 자기님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타점을 지속적으로 제가 잡아드렸어야 하는 게 맞지만 아쉽게도 제가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더더욱 노란톡을 좀 들어오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노란톡에서는 지속적으로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고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 흐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시그널을 다 드릴 거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또 게임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도 장중에 저랑 좀 대응을 해 나가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다음 종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게임주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종목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중국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라고 살펴보면, 자, 이 회사가 출시한 이제 미르4, 그다음에 미르M이라는 게임이 중국 파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노는 뭔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10개월 동안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 역시 포착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요, 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 보조지표가 OBV라는 보조지표입니다. 뭐 이 부분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보조지표고요.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을 때 OBV 차트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매집의 시그널로 우리가 확인을 하곤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주가는 10개월 이전 저점과 현재 저점을 이어보면은 살짝 저점이 낮아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OBV 10개월 전 저점과 현재 저점을 이어보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재 시장 흐름과 투자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 이 종목 역시 조만간 상승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장바구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자, 이쯤에서 제가 선물을 또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식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미리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내일까지 드릴 거라고 미리 좀 힌트를 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선물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선물을 못 받으셨던 분들,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제가 다양한 선물들을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렸지만 그중에서도 이 검색식이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검색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시장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시장 속에서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HTS에서 실제로 검색식을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인데, 자, 밑에는 전체 종목들이 몇 종목이 포착이 됐고 그중에서 몇 종목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체 90종목이 포착이 됐고요. 그중에서 81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 종목이 보합, 8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 비율이 무려 90%가 나온다는 거죠. 90%가. 우리 자기님들 검색식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색식은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종목들의 상승 종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 종목 비율이 낮으면 수익 나오는 종목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승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사실 시장에서 사용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자료집에는 이 검색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금 자료집은 대략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식과 그리고 검색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매뉴얼까지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동안 검색식을 못 받아보셨던 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선착순 제한 없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동안 못 받아보셨던 분들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못 받아가면 누구만 손해? 우리 자기님들만 손해입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기님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은 마지막이시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 검색식은 또 마지막 선물로 또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검색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서우 보내주시면요. 링크 타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검색식 선물,
그리고 이 게임주에 대한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주어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바구니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방송인 만큼 다음 주에 종목들 좀 대응하시라고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담아왔는데 마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넷마블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같은 맥락이고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맞춘 게 결국에 다음 주부터 화장품주의 물량이 빠져나오고 중국 수혜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의 외자 판호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판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넷마블이라는 종목 역시 뭐 스톤에이지라든지 뭐 제2의 나라 같은 이런 게임들을 바탕으로 거의 한 6개에 가까운 중국 판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판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수혜주로 게임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최근에 발표한 이제 시네탑이라는 신작이 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 앱스토어에서는 일단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앱스토어에서는 또 7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차트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권 하단에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서서 박스권 종목들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박스권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권 안에서 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맨 아래에 있는 선과 맨 위에 있는 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 종목을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종목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고 요 가운데 선에서 한번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장중에 저랑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전문가님, 지금 기술적 분석까지 좀 해주셨는데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이 게임주 2년간 물렸어요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앞으로도 대응 전략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번에 궁금해지거든요. 만약에 네. 제가 이제 오늘 많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같이 가격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넷마블을 통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가 여기다. 자, 그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장품주에서 물량이 좀 빠져나오면서 게임주들 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긴 하지만 과거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기준이 너무 높으면 사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반등이 나온다. 그럼 일단 좋죠. 근데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어느 손실이 좀 메꿔지는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차라리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는 것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에 깡통 계좌를 차는 이유가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꼭 해 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항상 우리 이런 자기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손절 힘들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깡통을 차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손절을 할 때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같이 메꾸면 손절을 하기 훨씬 더 쉽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여유 현금은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꿔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전략 역시 제가 노란톡 통해서 계속 항상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 노란톡에 들어오지 않는 자기님이라면 꼭 노란톡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답변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 컴투스라는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다크스워드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제 VR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유료 게임입니다. 근데 현재 중국 내에서 유료 게임 부분에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중국 수혜주로서 게임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역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차트가 깨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관성의 힘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사실 이 종목 역시 지금 차트 자체는 깨져 있는 차트입니다. 즉 차트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상승이 좀 나오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다음 주에 게임 수혜주로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현재 이런 관성을 무시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좀 그어왔으니까 대략 6만 원 내외의 가격선이거든요. 이 가격 구간대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종목 대응을 해 나가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넵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넵튠 마찬가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동일한 맥락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넵튠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대비해서 사실 비교적 시총도 좀 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게임 종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종목명 자체도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다만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역시 나름 유명한 종목이에요. 일단 카카오 계열사입니다. 카카오 계열사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또 자회사, 이 회사의 자회사가 중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또 내자판호를 획득한 기업입니다. 내자판호라는 거는 외자판호는 외국 기업한테 주는 거고 내자판호는 이제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중국 기업들한테 주는 게 이제 내자판호인데 중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종목 역시 판호를 획득을 하고 있는 회사고 다음 주에 중국 수혜주가 상승이 나올 때 또 우리가 마찬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비 그래도 우리가 좀 시원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바닥 구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대바닥. 자, 근데 여기가 왜 대바닥이야? 여기 지금 저점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장 때잖아요. 코로나장 때.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트도 다 무시하고 시장이 빠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안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자, 그럼 이때를 빼고 보면은 현재 가격 구간대가 대바닥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바닥 구간에서 현재 추세가 살짝 꺾이는 부분들, 즉 우리가 지금 이걸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그러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5번째 장바구니 종목으로 담아왔다,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또 2번째 선물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밀 편지를 제가 오늘도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목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종목들,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7월 10일 날 MBT라는 종목을 제가 비밀 편지에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40%의 수익을 또 본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14일 날 제가 7월 14일 날 비밀 편지 종목으로 제우스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선물을 드리고 나서 3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비밀 편지를 드리긴 드릴 겁니다만 오늘 이 비밀 편지를 받아가시는 분들께는요, 그동안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렸던 모든 비밀 편지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몇십 개의 종목에 대한 리포트랑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가격 전략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검색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렸던 비밀 편지, 모든 비밀 편지를 한번 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밀 편지라고 네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개 다 받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드릴 겁니다. 자, 이 2개 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부남이라고 세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재방송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선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우리 앵커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모두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상승 비율 종목이 90%를 자랑하는 또 검색식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비밀 편지, 또 MBT와 제우스로 또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오늘만큼은 이 모든 비밀 편지 다 드린다고 합니다. 꼭 선물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찍고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QR코드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 공개해 보실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잡아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타임특가로 준비해온 종목 역시 게임 종목이에요. 자, 근데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타임특가 종목명을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선물을 이제 자료집도 들고 오고 비밀 편지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이런 검색식 자료집이랑 비밀 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비교도 안 될 그런 특별한 선물을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맞추시고 많은 분들이 선물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힌트 겸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떠오른 열혈강호라는 또 힌트가 있는데, 이 열혈강호라는 거는 이제 게임 이름이에요.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기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또 많은 나이를 갖고 계시는 우리 자기님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인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 이 게임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이 게임을 했었고 추억의 게임입니다. 자, 근데 이 게임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열혈강호 IP를 통해서 중국에서 출시한 게임인 전민강호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중국 내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게임주들을 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게임주들이 다음 주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는 중국 소비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주, 중국 수혜주로 또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9억 원이 나왔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10억 원 정도가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 포인트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힌트로 제가 또 준비했던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물대 이후 지금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한번 이 시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동안 항상 차트를 분석을 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매물대 말씀을 드리고 뭐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매물대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좀 굉장히 강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7,500원 선에서 좀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8,000원을 뚫고 올라오는 구간, 즉 매물대와 만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면서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달았습니다. 아마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떤 형태의 캔들이냐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굉장히 윗꼬리가 강한 그런 캔들이고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로 준비한 종목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바구니 종목들보다는 매수가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매수를 어떻게 잡아봐야 되느냐. 물론 이 종목 역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타임특가 종목으로 준비를 한 거는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화가 되고 나서 이제 하락이 다시 한번 눌릴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여기 지금 두 번째에 그어져 있는 요 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눌릴 거예요. 어디까지? 8,000원 구간까지 다시 눌릴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8,000원 구간에서 한번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서서 매물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매물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라는 거는요, 과거에 주가가 변동성이 많았던 구간, 여기가 이제 주가가 이탈이 되고 다시 올라올 때 본전 심리에 의해서 물량을 던지는 거, 그거를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매물대에 대해서 이 종목이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매물대라는 거는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매물대가 강한 이유는 기간이에요, 기간. 제가 차트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빙성이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매물대는 반대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물대는 시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신빙성이 약해집니다. 왜?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던집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빙성이 약한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매물대 있는 구간 언제죠? 언제? 2023년 1월부터 만들어진 구간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고, 자, 그리고 매물대라는 거는 주가 변동성이 강했던 구간인 만큼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과는 좀 이례적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는 종목이고 일부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8,000원 구간으로 다시 눌렸을 때, 지금 8,000원 올라가는 거 말고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그때를 좀 매수 타점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뒤에 자료가 날라갔네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1번 M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번 애플, 3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4번 엔비디아.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두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한 가지 종목만 국내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해외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M게임, 2번 애플, 3번 마이크로소프트, 4번 엔비디아. 정답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명 혹은 숫자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굉장히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중국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임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금 퀴즈 정답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답 맞추시는 분께는 또 선물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정답도 맞추시고 다음 주에 있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러면 방송 이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특급 배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